안녕하세요. 박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민국 경찰 아이스에 체포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른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민법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뉴스나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이민법 안에 있는 또 분야가 있는데 이게 추방이에요. 근데 한국 분들이 추방에 대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더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추방한다니까 내일 잡히면 내일 다음날 추방되는 건가 이제 그렇게 오해들 하시는데요. 추방이라는 거는 잡히자마자 다음날 추방되는 게 아니에요. 추방 재판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그런 법적인 코트를 거쳐서 추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으시고요. 추방 당할 때는 침착하게 이런 스텝을 밟으시면 돼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추방 재판을 통해 추방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방 재판이라는 게 몇 개월 걸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년, 3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비자 웨이버로 오세요. 무비자로 오시는데 무비자로 오실 때 포기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추방 재판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자로 오신 분들이 추방 재판에 걸리면요. 그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무조건 구치소에 계시다가 추방이 당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뭐냐면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할 때는 예외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 망명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무슨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드물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그냥 무조건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pedite removal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국경에서 이제 잡힐 경우에 불치자가 아니면 미국 입국한 지 14일 정도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약식 추방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추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없으시지만 그런 것들은 추방 재판이 되게 간소해서 금방 추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는 중범죄를 저지른 분들이에요. 중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우리가 이민국 구치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민국 구치소 안에서 추방을 재판을 거친 다음에 추방을 당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런 경우는 빨리 진행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더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되게 빨리 추방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만 제외하고는 모든 일반적인 분들은 오늘 아이스에 잡혀도 당장 추방되는 거 아니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추방 되시는 분이 불법 체류자만 아니고 영주권자도 추방이 되세요. 그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요. 어떤 영주권자분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음주운전을 하셨어요. 사고가 나셨는데 그거는 괜찮았어요. 사고 난 건 괜찮았어요. 아무도 안 다치고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뒤에 아이를 칼시트 벨트를 안 해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경찰에서는 그게 차일드 어뷰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차지를 한 거고 이분이 프로베이션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곳으로 아이스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차일드 어뷰스이기 때문에 당신 영주권자지만 추방 재판에 넘긴다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영주권자들은요, 되게 이렇게 좀 이런 범죄 될 수 있으면 접촉이 안 되고 이런 걸 조심하는 게 중요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형사 케이스가 이제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거를 이제 보통 형사하는 변호사들은 감옥만 안 가면은 다행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프로베이션 받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그걸 실수하신 거예요. 변호사가 감옥 안 가는 대신에 프로베이션 받고 끝나게 도와줄 텐데 그렇게 이제 플리를 길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민법상에는 그런 차일드 어뷰스에 길티를 했기 때문에 이민법상에 추방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민법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형사법 케이스가 있을지 그런 형사법이 어떻게 이민법에 접촉이 되는가 항상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중범죄의 그 데피니션은요. 감옥에 1년 이상 사시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 손님 가운데 또 그 사기 같은 사기를 치셨는데 사기를 치신 분의 그 피해 액수가 10,000불이 넘어가면 그건 중범죄로 여기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으신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에 체포되시는 경우는 아까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법에 위반됐을 때 경찰에 체포될 수가 많고요.
그 지문을 찍게 되면 이 사람이 신분이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이제 형사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으면은 우리가 형사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형사 보석금을 뭐 10,000불이다 그러면은 형사법은 퍼센티지로 내요. 이게 뭐 10%나 어떨 때는 그냥 보석금도 안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이 불체자일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그 프리즌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요. 다음 48시간 동안 우리가 가서 픽업할 때니까 일단 그 사람을 거기다가 홀드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아이스 홀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형사법에서는 보석금 나고 나올 수 있지만은 나오자마자 이민국 구치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민 보석금을 또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지만 완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께서. 그렇죠? 네. 근데 이민 보석금은요, 형사 보석금하고 달리 이민 보석금은 100%를 내셔야 돼요. 퍼센티지가 아니고 100%,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다 그러면 10,000불을 다 내셔야 돼요. 근데 보석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케이스가 끝나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줬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잊어버릴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불체자분이 도망갔을 때, 코트 안 나고 도망갔을 때 그 돈은 이제 잃어버리시는 거죠.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이민 보석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중범죄가 아니면은 모든 분이 이민 보석금이 가능하세요. 근데 판사가 이제 이민 보석금을 정할 때 이 사람이 미국에 얼마나 가족이 많고 또 직업이 스테이블하고 그리고 이 범죄 행위가 아주 심각하지 않은 선에서 그럴 경우에만 이제 이민 보석금이 책정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아이스에서 이제 이민 보석금을 미리 책정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책정이 되지 않았거나 보석금이 너무 많을 때는 우리가 이제 판사한테 가서 이제 히어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걸 반 디터미네이션 히어링인데 그거를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판사가 빨리 이거를 먼저 들어줘요. 반 히어링을 빨리 해주는데 그건 일주일 안에도 들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아니게 되면 5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보석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방 재판이 끝나게 되면 돌려받는데 이 반드를 할 때는 시민권자가 일반적으로 그거를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예. 이제 보석을 신청하는 방법은요. 예. 이제 일단 형사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되면 그리고 형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민법에 걸려서 이민 구치소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민 변호사가 이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그 구치소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손님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미리 이렇게 G28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변호사로 고용했으니까 당신에게 이민에 대해서 일을 맡기겠다 그런 폼이에요. 그죠? 이런 게 있으면 변호사가 빨리 그 아이스 이민국 경찰이나 코트 검사나 여러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을 빨리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트에 가서 히어링하기 위해서 모션도 파일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시고 나면요, 이제 추방 재판이라는 걸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추방 재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나 3년 동안 걸리게 되는데. 그 추방 재판할 적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당장 우리가 릴리프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거나 시민권자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뭐 42B, 42의 여러 가지 웨이버나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시다 그러면은 추방 재판은 무조건 딜레이 시키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케이스를 맡게 되면은 제가 처음 코트에 가잖아요. 코트에 가면 제가 먼저 뭐 하냐면요. 판사한테 어터니 프랩 타임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판사님, 제가 이 케이스를 리테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은 판사가 히어링을 또 연기해 줘요. 근데 연기하는 시간이 한두 달이 아니고 6개월, 1년 후로 잡아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민법이라는 건 자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 2년 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방 재판에 걸려서 특별하게 솔루션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딜레이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뭐가 있냐면은 검사한테 그 검사들이 많은 파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량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특별한 방법이 없지만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미국에 가족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이분한테 영주권은 안 주지만 워크 퍼밋 같은 걸 주고 살 수 있게는 해줄 수 있는 그런 prosecutorial discre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다 싫어가지고 무조건 한국에 간다,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시는데 꼭
가신 분들이 또 오고 싶어 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레커멘데이션은 최대한 여기서 좀 더 오래오래 계시는 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솔루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걸 레커멘데이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